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동 수학 전문 제이슨 킹 선생님의 의치한 약수 합격을 위한 초등 수학 전략과 학원 선택에 관한 강의입니다. 제이슨 킹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고 선택은 어머님이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제이슨 킹 수학 대치동에서 의치한 약수 합격을 위한 초등 수학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의대의 순위 1위, 서울대, 연대, 카톨릭대, 성균관대인데, 다 인서울 의대죠. 울산대 빼고는 다 인서울 의대입니다. 연대, 울대, 성균관대, 카톨릭대, 서울대, 경희대, 중앙대, 가천대, 단대, 천안, 10위권까지 다 인서울이죠. 울산대 빼고. 그 다음에 부산대, 이대, 을지대, 한양대, 경북대, 조선대, 계명대, 영남대, 이렇게. 이러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고등학교를 잘 가야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죠? 중학교 내신을 잘 따야겠죠? 중학교 내신 잘 따려면 어떻게 되겠죠? 초등학교 때 중학교 극심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학교 극심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남이 선행 어디까지 했는가에 전혀 신경 쓰시지 마시고 그것보다 우리 아이가 제대로 수학 선행을 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선행이 문제가 아니고 극심화 선행을 하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학원에서 가격 싸게 속진으로 빼가지고 초6까지 어떻게 중학교 3학년까지 뺐다고 칩시다. 그러면 3년 선행이죠. 저는 4년 선행을 외치고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3년 선행 한번 봐가지고 합격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선행해서는 합격이 잘 안 됩니다. 왜 합격이 안 될까요? 애들은 기억력에 천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고 배운 것이 1년 지난 것을 기억을 다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학원을 하면서 중간에 확인하는 과외를 하셔야 합니다. 한번 보고 그거를 극심화를 뺄 수가 있을까요? 그게 불가능하다고 지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학원을 하면서도 과외로 서포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원만 믿어가지고 발등 찍힐 수가 있다. 그 단적인 예가 뭐냐면 초6에 돌파수학, 원수학, 수상반을 시험을 보면은 적나라하게 그게 드러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초6에 돌파수학, 원수학, 수상반을 합격하느냐 못하느냐가 의대를 결정한다. 의대를 결정하는 레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황소초등 2, 3학년 입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문이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 관문은 바로 초등학교 6학년의 돌파 원수학 수학 상하반 입반 테스트죠. 수학 상반 입태란 얘기죠. 기본 정석 상을 초6에 끝냈느냐 안 끝냈느냐 그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세 번째는 중1, 중2 때 미적분까지 끝냈느냐 안 끝냈느냐입니다. 중1 때 미적분 끝냈느냐 수투까지 심화를 끝냈느냐 그거고 그 다음 뭐라 했죠? 네 번째는 중2 때 내신 100점 인지 여부입니다. 중2 내신, 중3 내신 퍼펙트 나왔느냐 라고 했죠. 다섯 번째는 과고, 특목, 자사고 갔느냐 여부입니다. 그 다음에 외대부고 갔느냐 안 갔느냐. 여섯 번째는 고1 내신 성적입니다. 고1 때 마지막 내신 1, 2등급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한
그 정션 포인트에서 딱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초 2, 3에 황소 시험이 있죠. 11월 6일 내일 모레 있는데 거기서 1분반 이상 안 나온 사람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겁니다. 물론 사고력이 안 돼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학생은 의대를 안 가면 되니까 그거는 둘째로 하고, 엄마 아빠가 의사거나 유전자가 좋은 학생인데 관리가 안 돼서 황소 1분반 떨어졌다 그러면 반성하시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 떨어졌더라도 편입으로 가서 황소에서 공부하면서 부단하게 시중 교재로 돌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돌리면서 과외도 하면서 그렇게 수학을 즐기면서 다녀야지 맨날 주 5회 학원 뭐 이런 거 싸게 해가지고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예, 밥도 안 먹이고 애들가 성장이 안 됩니다. 예? 저녁 5시 반에 가가지고 10시 반까지 그거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런 거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것도 매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매일 하지 않고 어떻게 선행을 하느냐, 그것도 다 요령이 있는 거고 애들을 다 잘 밀당하는 선생님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애가 공부한다는 마음을 먹게 하게 하는 선생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빼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밀당을 하면서 애를 달래면서 잘한다 해야지 애가 하지. 예, 안 된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거는 다음 챕터에서 제가 얘기할 거고, 일단 제가 적어놓은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초6의 돌파 원수학 반드시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거 떨어지면은 제대로 한 게 아니다. 정말 반성해야 된다. 그렇게 뭐 유튜브에서 설명하는데도 듣지도 않고 최상위 A급만 그냥 3단계 최상위 3단계 A급 A단계도 그냥 대충 넘겨가지고 B스텝 반타작 하면서 끝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 제대로 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선행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수업한 애들은 다 합격을 했어요. 근데 떨어진 애들은 보면은 똑같은 수업을 해도 이제 데이터 리텐션 타임, 그러니까 기억에 오래 남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특히 그런 애들은 자꾸 복습을 해줘야 됩니다. 복습을 안 해주면은 다 잊어먹거든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면 바로 까먹었잖아요. 수학 집합 명제만 공부하다가 정석 앞부분 보면 책이 새까만데 뒤는 새책인 경험 아시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당일치기로 수학 암기해서 바짝 공부하고 시험 잘 보고 잊어먹는 그런 기억.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오답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선행을 하고 까먹는 일이 자꾸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선행하고 까먹는 것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수학 1년치를 예를 들어서 6개월 안에 배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한 개월, 한 달, 두 달 그거는 정리하면서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2달 전에 금요일 저녁에 뭐 드셨나요? 2달 전에 금요일 중에 뭐 드셨나요? 그걸 기억하시나요? 아마 아무도 그걸 기억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애들은 잠을 많이 재워야 합니다. 특히 초등애들은 8시간은 자야 합니다. 자면서 기억에 저장이 되기 때문이지요. 수업했던 것을 당일 복습하고 자면 기억이 매우 오래 갑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학생들, 여자 선생님만 찾나요 혹시? 예. 수학은 남자 선생님이 잘한다고 했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깁생 홈페이지 가보세요. 초중등까지는 여자쌤이 절반 이상일지 몰라도 고등수학상 하부터는 절대적으로 남자쌤입니다. 남자 선생님으로 교체하시길 바랍니다. 30대 후반, 40대 이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선행을 제대로 한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렸죠. 하고 있나요 지금? 최상위 스텝 2하고 A급 수학 B 스텝을 풀려서 70점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나오면 다시 하십시오.
그리고 특히 약한 파트가 있어요. 어떤 학생은 2차 함수에서 약할 수가 있고 인수분해와 다항식은 잘하는데 도형만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외심 내심은 잘하는데 닮은비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 그런 것을 과외 선생님께 의뢰해서 찾아달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자료를 더 줘가지고 애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만 공략을 하면 점수가 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모의고사만 풀고 이런 식으로 몇 번 해가지고 모의고사만 고집하며 수업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책도 병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빈 구석을 제대로 찾을 수가 있고 클리닉이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에게 숙제를 했는데 애가 많이 틀렸다면 그만큼 모르는 구석을 찾은 것이니 그 부분을 보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구멍이니 반드시 보강하고 오답 노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겁니다. 약한 부분을 찾은 거니 보강의 기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멍을 찾았으니까 좋게 생각하고 숙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원을 믿다가 발등시키는 경우 이게 뭐냐, 학원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학원이 대치동에 수학학원 한 4,500개 넘을걸요. 학원만 한 1,000개 정도 되는데 수학학원만 한 400개 500개 될 겁니다. 근데 그거를 다 일일이 가보면서 쇼핑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형 학원만 쫓아다니는 것도 사실은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과외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타이밍에 맞게 딱딱 하시는 게 좋죠. 바틀렉, 어떤 지점, 중요한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딱딱 과외를 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또 중요한 스킬입니다. 그것도. 예를 들어서 황소 입대에 뭐 한 3, 4개월 전에 과외를 해가지고 딱 올리든지, 아니면 뭐 중요한 깁생 입대 시험, 황소 입대 시험 전에 준비해서 올리든지, 뭐 그런 것들이죠. 그거는 이제 적시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것도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초3 예를 들어서 황소를 들어갔어요. 그러면 노멀하게 예를 들어서 1분반으로 설명해 볼게요. 초4 과정을 시작합니다. 언제? 초 2학년 또는 3학년에. 그러면 이제 노멀하게 이제 초 3학년에 시험 11월에 내일 모레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초 4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12월 또는 내년 2월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늦게 좀 2월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 5학년 9월에 끝납니다. 초등과정이. 좀 약간 늦죠? 근데 또는 CMS를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CMS 가면은 초4에 간다고 친다면 초6의 1월 정도에 CMS 21개월 과정, 초등과정이 끝납니다. 여기서 제가 CMS가 좋은지 황소가 좋은지는 단정을 못합니다. 그거는 애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따라서 퍼포먼스가 다르고 애 유전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황소나 CMS를 초등학교 5학년 말, 늦어도 초등학교 6학년 1월까지 끝낸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엄마가 그냥 학원비만 바쳤느냐 아니면 도중에 과외나 테스트를 통해서 제대로 심화했는지 체크를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학원만 보내놓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에 수업 복습 안 하고 지나가면 그 다음날 까먹고 그게 누적이 되면 큰일 납니다. 학원에서는 테스트 60점만 넘으면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게 쥐약입니다. 80% 넘어야 통과를 시켜주는 게 정석입니다. 그러면 80%를 3번 곱하면 50%라도 남아있습니다만 60%를 통과를 시키면 2번만 지나도 36%이고 3번 지나면 21%뿐이 안 남습니다. 심화 실력이 4년만 지나면 다 까먹는다는 얘기죠. 2년만 지나도 3분의 1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강의를 듣고 1년 안에 복습을 한 번 더 돌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놈의 에빙하우스 망각곡선 아시죠? 예.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3개월마다 복습하는 게 제일 좋고요. 여유가 안 되면 6개월. 그도 안 되면 1년이라도 복습을 해야지 60%가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황소를 초등학교 4학년 과정부터 에서 중3까지 6년치를 논스톱으로 겨우 통과만 하면서 복습을 전혀 안 했다면 어찌 되어 있을까요? 초6부터 구멍이 나기 시작해서 아마 중3은 가장 잘하지만 중2, 중1은 거의 잊어먹은 상태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중1의 1차 함수와 중2의 연립 방정식을 가장 많이 틀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습이 잘 되어 있어야 입대 준비도 쉬운데 그게 안 된다면 최대한 약한 부분을 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1, 중2 테스트를 쳐서 50이 안 되는 경우는 매우 심한 경우고 50, 70은 그나마 나은 경우입니다. 80점이 넘는다면 그 학생은 아마 복습을 게을리하지 않은 학생이 확실합니다. 황소 진도 또는 CMS 진도만 쭉쭉 쉬지 않고 달리면서 바쁘니깐 복습을 할 시간이 없었겠지만 그래도 자신만의 교재로 지나간 것을 복습하거나 그게 스스로 되지 않는다면 과외를 주 1회라도 하면서 복습을 한 학생은 달라도 점수로 그게 표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 반복 학습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어머니가 최상이나 A급으로 확인하시면서 넘어갔어야 한다. 예? 센 가지고는 안 돼요. 센 가지고는 샅샅이 이 잡듯이 그거 색출이 안 됩니다. 못하는 부분이 어딘지를. 저는 최상위하고 A급을 풀려보면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풀려봐도 막 10점, 20점 나오는 애는 정말 안 한 거고요. 예. 그나마 50점 나오면 잘한 거예요. 최상위 풀렸는데 50점 이상 나온다? 그러면 잘한 겁니다.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대부분 어떻게 한다? 30점 미만으로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복습을 하면서 그래서 선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행, 후행을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그 기법을 어머니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대부분 실수를 하시는 게 이제 그냥 선행 쭉 빼버리고 황소 중등 심화 끝냈는데 이제 돌파 황소 입대 보면 잘 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회복하는데 1년이 2년이 지나버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한테 오셔도 이렇게 금방금방 램프업이 안 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에 수상화를 끝낸다는 것이 의대 목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또는 중1까지 늦어도 수상화를 끝내야 된다. 요즘은 더 빨라져가지고 중1까지 즉 예비 중2 2까지 미적분까지 올킬로 간다. 네, 그겁니다. 근데 그거의 가장 큰 문제는 문제라고 하면 뭐라고 했죠? 한 과정을 끝내면 지나가면 까먹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죠. 왜냐면 초등학생은 모두 천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등수학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어도 기억이 오래 안 갑니다. 오히려 그러나 중1, 2는 더 약해지겠지요. 넣은 만큼 복습을 안 하면 이전 것은 사라지는 원리입니다. 대부분 아주 천재가 아닌 이상 한 3번은 반복해야지 좀 한 50% 남습니다. 특히 도형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뭐 1차 함수라든지 이런 것까지 초등학교 6학년이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통 3번, 4번 반복해야 돼요. 최상위 수학만. A급 수학만. 근데 한 50점, 60점 나오면 굉장히 잘한 겁니다. 예, 그걸 아셔야 되고. 의대의 목적인 애들은 50점, 60점 가지고 안 되죠. 한 80, 90점을 맞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의대가 아닌 스카이라든지 문과 쪽으로 가는 학생들은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과외나 그룹 팀 수업으로 반드시 정리 수업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려요. 예. 저한테도 계속 문의 들어오는 게 학원만 다녀가지고는 못 믿겠다. 선행이 안 되는 것 같다. 심화가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지요? 학원은 선행만 나가고 심화만 나가지 6개월 이상 지난 것에 대해는 절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고 잊어먹은 것을 유지하는 것은 본인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잊어먹은 것에 대해 학원에 속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과외 선생님이 찾아주면 그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복습을 하시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이슨 킹인데 교육 철학이 있어요. 저는 크게 6가지로 제가 간단하게 써봤습니다. 첫 번째,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학생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비교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두 번째, 아이에게 생각할 시간과 숙제를 줍니다. 그 다음에 아이에게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됩니다. 뭐 입체 대비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빨리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제외하고는 그냥 입체 대비가 아닌 그냥 과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시간을 줘요. 그러면서 충분하게 생각을 하면서 4개월, 5개월 이상 하는 학생들은 제가 재촉하거나 다그치진 않아요. 셋째, 실력이 안 되는 나이는 길게 보고 기초부터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실력이 안 되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쳐봤는데 점수가 50점이 안 냈다. 그러면은 실력이 없는 거거든요. 물론 센 수학 같은 거 풀면은 70, 80점 나와도 A급 최상위 풀면 50점도 안 되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숙제로 최상위나 A급을 내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다른 교재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래도 그게 답이에요. 왜냐면 소화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화를 못하고 있는데 음식을 막 아무리 스테이크 넣어도 되겠습니까? 돈 아깝지 않습니까? 준비가 됐을 때 좋은 음식을 넣어야지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설사하는데 음식을 넣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일단 장을 튼튼하게 한 다음에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실력이 안 되는 아이는 기초부터 제가 다 해드리는 수업을 해요. 근데 이제 입테만 급하다고 한다면 또 그게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의 의견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셔야 돼요. 넷째, 칭찬을 자주 해줍니다. 그리고 칭찬을 선생님이 자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줘야겠죠. 자신감이니까. 그리고 제가 실제로 손으로 쓰는 손풀이를 저는 보여주기 때문에, 또는 판서 수업 또는 손풀이를 보여주는 거하고, 이거는 이렇게 풀면 돼 라고 그냥 넘어가는 수업, 진도를 빨리 빼기 위해서 얘한테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넘어가면 돼, 연립방정식 네가 풀면 되겠지 라고 하는 거하고, 실제로 연립방정식 풀이 방법을 보여주고 고민하는 것까지 보여주는 수업은 다른 거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그 후자가 더 맞는 수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규반 들으라는 얘기. 정규반 3시간, 4시간짜리 수업을 하시면 그런 과정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정석을 풀어도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제거하고 좋은 문제들을 뽑아서 풀어준다고 했죠. 돌파수학, 원수학 추천드렸습니다. 다섯째,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도록 숙제 양을 배분합니다. 제가 그 다음에 5번째, 아이의 상태를 보면서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도록 숙제의 양을 배분합니다. 이거는 저의 특수한 영역입니다. 숙제가 한 5, 6개 나가는데 주 2회 수업이면은 가끔 7개 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애가 할 수 있는 양을 내가 주는 거예요. 난이도를. 그게 저의 특별한 노하우입니다. 여섯째, 비인간적인 하루 5시간 이상 학원 수업을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비인간적인 하루 5시간 이상
학원 수업을 하지 마세요. 초등학생 특히. 초등학교 4, 5학년, 6학년은 좀 급하니까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4, 5학년에 무리한 선행을 해가지고 진도만 막 빼는 하루에 5시간짜리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오히려 2시간, 2시간 반으로 짧고 굵은 판서 수업을 하고 애한테 스스로 풀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적극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선생님이 풀어주는 수업 그런 게 좋죠. 자, 이상 1부를 마치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 이상 1부를 마치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각 학원별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